정부는 추경 재난 지원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되도록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当今世界正经历100年未有之大变局，突如其来的新冠肺炎疫情对全世界是一次严峻考验。네,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를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재난지원금이 지금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 돌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중학금까지 이제 중학생들까지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돌봄 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비대면 학습 지원금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기존에는 이제 초등학생하고 미취학 아동들한테만 돌봄 지원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중학생까지 추가가 돼서 중학생의 경우에 만 13세부터 16세까지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라고 해서 한 15만 원을 또 별도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 논란 많았는데 결국에는 다 주진 않기로 됐어요. 원래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한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여러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6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이렇게 선별 지원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동일하고요. 뭐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통신사들이 그 통신 요금을 고지서에 할인해서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5천 원 정도밖에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걸 2월에서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택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개인 택시들한테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법인 택시도 안으로 또 포함이 됐고요. 근데 이게 개인 택시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 고용된 형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기존에는 지원에서 빠져 있었는데 법인 택시 기사들도 역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네. 이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도 별도로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 가운데 유흥업소하고 콜라텍은 그동안에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유흥업소나 콜라텍의 경우에는 국민 정서상으로도 좀 맞지 않고 네. 그 기존에도 사실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원 얘기 때문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집합 금지 업종에 다 포함돼서 2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반발을 하고는 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그 추경안에 역점둔 게 이제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인데 기준, 매출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까를 놓고 고심한 끝에 정부에서는 매출 기준으로 4억 원 이하를 일단 지급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통 영세상인이라고 한다는 게 한 3억 원 가량 카드 매출액이 있었을 때를 영세상인으로 분류를 한다는데 네. 거기서 1억 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한 86% 가량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고용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 고용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인원 5명 미만,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인 경우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매출이 내가 줄어들었는데 이걸 내가 굳이 다 증명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예, 왜냐하면 이 재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영속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숨통 트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선별을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세청에 4억 원 매출 이상이라는 것은 카드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용 인원으로 또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 부분은 건강보험
이 고용인들이 다 피고용인들이 건강보험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것 다 뭐 서류를 챙기거나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소상공인한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이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업종이라고 분류되는 그 업종은 100만 원은 지급이 되고요. 집합 금지 업종, 그 영업을 거의 못하는 상태였었잖아요. 네. 이런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자, 국민들한테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나는 분명히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질로 받는 돈이 적다든가 아니면 나는 제외됐다든가 벌써부터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휴업을 권장한 그런 공식적으로 그런 업종은 지금 200만 원 준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못 열고 있는데도 국가에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매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출로 살고 있어요, 사실. 어디가 직격탄을 받았는지, 어디가 하나도 영업을 못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네, 프리랜서로 일하던 한 여성은 일감이 끊겨서 정부 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남았는데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입이 0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벌어서 그래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한 거거든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시켜놓고 제외됐다는 게 너무 억울하죠. 자, 현재 상황에서 저분들을 구제할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이게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 지원 대상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매출액 기준 같은 걸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이제 정부에 공식적으로 집계한 업종이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해서 이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열어두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내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직접 신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급 방식 자체가 통신사에 그냥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신청할 해도 되네요.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 뭐 부모 이름으로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별도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돌봄 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그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생들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집에서 머물고 있어 이른바 홈스쿨링 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별도로 교육적인 신청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신청 방법 자체는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 국민이 다 받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 금융회사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다만 유의하실 거는 24일부터 25일까지는 이 짝수 홀수를 좀 나눠서 첫 이틀 동안에는 몰릴까봐 본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날, 홀수이면 25일 날 신청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구별 없이 신청하실 수 있다. 이게 딱 24, 25 이틀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언제까지 계속 써도 되는 거군요? 아마 이제 저 지급을 신청을 한 뒤에 이거 하기 때문에 기한을 언제까지 할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먼저 신청할 때 첫 이틀 동안에는 이틀만 나눠서 그때만 해라. 짝수 홀수를 나눈다고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까지 들리는 얘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휴대전화로 이제 메시지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난 분명히 대상자인데 나한테 메시지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이제 지원을 했던 지원 대상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업종별 코드 그리고 국세청 코드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먼저 걸러내서 받을 만한 대상자들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는데 네. 거기서 빠진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서류를 접수를 하시면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금 전에도 나왔잖아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 온라인 신청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가 있다는 얘기고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전화를 통해서 문의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고요. 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네.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것만 입력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먼저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신청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청을 할 때 신청 순서대로 신청한 서류가 통과가 되면 자동으로 그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절차는 재난지원금하고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늦게 신청하신다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니다. 받는 건 아닙니다. 아, 뭐 너무 이렇게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조금 늦게 신청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지급은 언제부터?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분들 1차 때 50만 원씩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명단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장 내일부터 집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아동특별지원금 이번에 이제 미취학 아동 초중학교까지 확인된 부분도 빠르면 모레부터는 지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건 바로 입금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전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예. 되고 아예 추석 이후에 해야 되는 것들도 있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좌가 확보가 안 된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쿨링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네. 아까 소상공인분들 중에서 본인이 올해 창업을 해서 지난해 매출 기준이 없는 분들도 있죠. 올해 2월에 창업해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동안의 매출 내역 같은 것들을 이 서류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확인 작업을 거쳐서 추석 이후에 지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잘 자기가 접속을 못하겠다 그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로 전화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서 방법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얘기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